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16일 월요일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중경투 가족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한국은 수요일까지 연휴이지만 미국 증시 정상적으로 열리고 월요일 장부터 코인 시장은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54.4%로 8월 10일 전고점을 넘긴 건데 10월 12월 연준이 금리나 2번 이상 할 때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너스 상승 지속될 듯 하고요. 도미너스 오르면 비트코인은 올랐다 내렸다 버틸 수 있지만 알트코인은 계속 빠진다는 의미죠. 이더리움 2300달러, 리플하고 마이너스 2%, 솔라나 마이너스 3%로 전체 코인 빠지는데 비트코인만 하락폭이 가장 작습니다. 이더리움은 피보나치 382까지 내려갔고 폴리곤,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L2 코인들은 지하실 뚫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18 구간 조정으로 전체 코인 중에서도 매우 잘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9월 18일 연준금리나 시작이 되는데 25bp 인하할 가능성 높고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나오는 점도표가 얼마나 변동될지도 관건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속보로 트럼프 2차 암살 시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9월 11일 토론 이후 잠잠해진 트럼프 돌풍이 또다시 떠오르고 있고요. 새벽 동안 플로리다에서 골프 치던 트럼프한테 괴한이 AK 소총 들고 난사했다는 뉴스입니다. 트럼프는 무사하고 괴한은 체포되었다는데 자세한 진술하고 정황까지는 며칠은 더 기다려봐야 될 듯 하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총격에 대한 브리핑 빠르게 받았고 트럼프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기쁘다. 폭력은 미국에서 용납할 수 없다. 트윗을 올렸습니다. 경쟁 상대인 해리스가 이렇게 트윗 올리는 것만 봐도 트럼프 총격 사실이 진짜였다는 점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2차 암살 시도로 지지율 올라가는 측은 빠르게 정황 트윗 올린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입니다. 정말 트럼프의 정적이 암살 시도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지지율은 9월 토론 이후 해리스에게 50대 49 1% 차이로 밀리기 시작했다가 이번 2차 암살 시도로 50대 49로 다시 해리스 넘어섰고요. 암살 지수가 트럼프 지지율에 긍정적이었던 것은 13일 1차 암살에 트럼프 지지율이 70% 폭등했던 여기 구간이죠. 1차 토론에서 바이든의 인지력 문제되고 트럼프 지지 오르다가 암살 이슈로 확실하게 지지율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해리스와 토론에서 밀리는 모습에 트럼프 암살 이슈가 묻히냐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미국인들 경각시키는 이슈가 된 거고요. 해리스가 토론에서 우세했다고 해도 미국 대선은 여전히 50대 50 초격자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겉모술수가 난무를 하는 거고 미국 지지층도 누굴 선택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죠. 해리스나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암살 시도했다는 증거도 없고 무리수 둘 것이라고 생각도 안 되고요. 하지만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율 재상승 부추기는 유가 불안 야기시키는 이란 대통령하고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는 암살이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비슷하다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 다시 움직인 거 아닌가 일부 지지층들 의심을 하는 거죠. 결과는 FBI나 CIA가 조사해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다시 트럼프 지지율 상승에 코인판에 깔려있던 어둠이 옅어지고 새벽이 끝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안 그래도 해리스 토론 우세하고도 6만 달러까지 상승해서 버티는 형국인데 트럼프가 지지율 다시 급등하고 11월 대선까지 승리로 거머쥔다며 기관 투자자 빠른 진입에 급격히 상승할 수가 있죠. 이번 주 연준 FOMC하고 트럼프 2차 암살 시도로 인한 대선 향방 어떻게 될지 중경투하고 유심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추석 시작입니다. 4년 데이터로 비트코인 추석 내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최근 낮아진 거래량의 알트코인 단기 불장 반등은 없지만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추석 부근에서는 나쁘지 않았고요. 9월은 항상 나스닥 코인 약세장이라서 하락은 있었지만 9월보다 8월에 코인은 미리 하락을 많이 했고 9월에 나스닥 하락에도 은근히 잘 버텼습니다. 2020년 10월 코로나 이후 맞이했던 추석에는 불장 시작과 동시에 다음 4월까지 역대급으로 상승을 했었죠. 21년에도 9월 이후 상승 좋았고 작년 9월에도 마지막 2만 달러 막차 이후 7만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2년 루나코인 파산 때도 7월 8월 미리 하락하고 9월은 추석에 약간 반등해 10월까지 올랐다가 11월 FTX 파산으로 마지막 바닥 리테스팅에 들어갔었고요. 전반적으로 추석 구간 비트코인 상승으로 움직인 경우 많았는데
있는데 22년 같이 조정 컸던 구간에서는 10월까지 올랐다가 한 번 더 떨어지는 하락을 조심했어야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움직임은 연준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 진입 예상은 되지만 트럼프가 당선 안 되는 이상 연준이 천천히 계획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1년 9월 같은 이런 불장이 기다린다 볼 수 있고요. 대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20년 10월 추석처럼 거대한 불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크립토컨트 주대표는 비트코인 비록 6만 달러 구간 움직이고 있지만 올해 초 진입한 ETF 기간 자금이 유일한 손실이고 바이낸스 트레이더나 채굴회사 장기 투자 고래 같은 경우 모두 다 수익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진입한 월가 ETF 세력 같은 경우 고학력 고스펙 빅데이터 통한 투자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62,000달러 약간 물려있다고 해도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조정 올 수 있겠지만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11월부터는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클 CEO 내년은 스테이블 코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어느 코인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이 부각받는 기회 나올 것이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클사 나스닥 상장 준비하기 위해서 본사를 뉴욕 거래소 있는 뉴욕으로 이동을 했고요. 올해 6월부터 서클사는 나스닥 IPO 신청하면서 당시 비트코인 ETF로 분위기 좋았던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또다시 내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처럼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정부 주도로 만들진 않는데 민간 기업에게 법적인 제한을 없애버리면서 서클사나 리플처럼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운영할 수 있게 시장을 열겠다는 거죠. 리플도 올해 4월 하반기 스테이블 코인 시장 뛰어들 것이다. 리플 CEO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달러 가치 일정하게 유지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올해 말부터 거래 시작하고 리플 생태계 확장하는데 보완되는 도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리플은 올해 6월 스테이블 코인 전문가를 부사장에 새롭게 임명을 했고 스탠다드 커서트 트러스트 신탁에서도 인수 합병을 완료를 했습니다. 리플도 장기적으로는 서클사처럼 나스닥 IPO 상장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 CEO는 올해 4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국 내 통과되면 토큰 하나 온라인 결제 관련해서 블록체인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큰 파이 차지하는 중국의 테더의 비중을 미국에서 축소시킬 것이 정책적으로 제약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히트맵에서 보시면 USDT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가장 큰 것이 USDT 테더 코인이고 두 번째로 USDC 서클사 이번에 상장위에서 뉴욕으로 옮긴 회사이고요. 바이낸스 창풍전 미국 내 구금되기 전까지만 해도 BUSD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창펑자고 싫어하는 게리 겐슬러 미국 내 금지를 이미 시켰고 시가총액은 급격히 작아진 상태입니다. 리플이나 서클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USDT의 파일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리플이나 USDC 시가총액은 더 커지면서 가격 또한 오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리플 CEO는 테더 생태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고 6월에 이야기를 했었고 미국의 잠재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치 해제가 된다면 시가총액이나 영업이 끌어올리는데도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월에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사 비난하는 디지털 광고도 게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1등인 테더사가 과점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바이낸스 자금이 테더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알고 있고요. 테더 포함 각종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1 연동이 되었는데 고객의 현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변경해주고 고객 자금을 미국 국채나 우량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9월 18일 새벽에 FOMC에서 연준이 2년 내내 금리만 올리다가 드디어 인하로 돌아섭니다. 시장에서는 25bp, 50bp, 50대 50 반반이라 보고는 있는데 보수적인 파르자 첫 번째 금리 인하에선 25bp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더욱이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 폭과 동시에 점도표도 중요합니다. 올해 6월 점도표에서는 연준위원들 다수가 연말까지 5%에서 4.75% 금리 내린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올해 3월보다 금리 인하표 결정이 좀 더 합의점을 찾은 모습이었는데 더욱이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내년에 얼마만큼 금리 인하 더 해야 될지도 중요합니다. 3월에는 내년까지 3.5% 내린다는 입장이 많았지만 6월에는 4%로 내년 금리 인하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거고요. 결국에 금리 인하는 그때 가서 경제 데이터 보고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에 연준위원들 금리 인하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시장에 풀어주면 코인이나 나스닥 상승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